안녕하세요. 라이프톡 시간을 찾아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라이프톡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사느냐 하는 그 생활 습관들이 저희 건강에 정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또 우리가 생활에 나가느냐, 이런 게 매 시간, 매 1분 1초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라이프톡 시간을 통해서 그 선택, 올바로 하실 수 있는 선택의 힘을 또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잘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선생님께서 섬유질은 왜 먹어야 하나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다고 했는데요. 그 전에 지난 시간에 들었던 저혈당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하시죠. 저 깜짝 놀랐어요. 저혈당증이 그렇게 광범위하고 또 쉽게 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은 저혈당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예. 우선 그 광범위한 것을 말하기 전에 예. 왜 저혈당이 왔을 때 뇌가 받는 영향이 그렇게도 큰지, 예.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힘든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말씀드리면요. 예. 뇌에는 당을 저장하는 세포가 아닙니다. 네. 근육이나 이런 세포는 당을 저장하지요. 예. 뇌세포는 당을 저장하지 않습니다. 예. 또 당을 지방이나 단백질을 가지고 만들어낼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를 다 공급원에 의존하고 있다가 혈액 가운데 공급원이 뚝 떨어지니까 그 영향을 얼마나 심하게 받는지를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 어려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심장 근육입니다. 그러나 심장 근육은 약간의 저장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역시 스트레스를 두 번째로 크게 받습니다. 예. 그 정도로 하고 예. 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요. 네, 말씀하시죠. 당이 뇌에 공급이 안 되면 네. 그 뇌가 활동을 중단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예. 뇌세포는 네. 순수하게 글루코스라는 단당에 의해서 예. 힘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이 뇌세포 안에 그 미토콘드리아에 당이 들어가고 산소가 공급하고 네. 비타민 B1이 있고 칼슘이 있고 예. 그래야 완전 연소를 해서 찌꺼기도 별로 없이, 찌꺼기는 완전 연소가 되면 물과 탄산가스 뿐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에너지를 아주 100% 네.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력과 모든 뇌로 말미암아 우리 온 전신을 다 무선 전신하면서 작동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얼마나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없는 리스트를 말씀드릴 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정말 여러 가지 리스트들이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지난 시간 꼭 다시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선생님, 섬유질은 왜 먹어야 하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 재밌죠? 섬유질은 왜 먹어야 하나? 사람들이요, 필요 없다고 다 제쳐놨거든요. 보세요. 현미쌀도 껍데기 다 벗겨버리고요. 또 통밀가루도 껍데기 다 벗겨서 하얗게, 그 하얗게 하는 것만 해도 만족지 않아서 또 뭐까지 했죠? 표백까지 했죠. 이렇게 현대 인더스트리가 발전되면서 참 음식을 가지고 많이 장난을 했는데 그 결과 엄청난 질병이 우리 사람을 휩쓸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시계를 돌려서 옛날 우리 증조 할아버지들이 그리고 증조 할머니들이 하시는 방법이 참 좋았구나 하고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러면 그 연유가 어디에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우선 첫째로요. 당의 신진대사에 있어서 섬유질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심장 질환에
심장혈관 질환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것이 섬유질입니다. 또 대장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선 세 가지 중요한 것을 1, 2, 3으로 딱 옆에다 적어 놓고요. 자, 섬유질의 종류는 크게 몇 가지가 있는 거니?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에 용해되는 용해성 섬유질이 있고요. 하나는 물에 용해되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이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우리 몸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섬유질을 안 먹고 항상 부드러운 음식만 먹고 살이 비교적 통통이 찐 사람, 대개는 대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이 불용성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이게 섬유질이 좋대더라 하고 갑자기 먹이기 시작하면 아이고 나는 정말 그거 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지만 그 다음에 장이 불편하고 배가 아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호소를 해옵니다. 그러니까 하시기로 작정하신 다음에는 살살 길들여야 되겠죠? 그러면 무엇이 용해성이고 무엇이 불용해성인지 말씀드리죠. 용해성이 중요하니까 용해성부터 말씀드립니다. 용해성은요, 그 여러분이 다시마 물에 담그면 뭐가 있죠? 미끈미끈한 게 있죠? 그게 바로 용해성 섬유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오클라 있죠? 오클라가 뭔가 이렇게 점액질이 있는데 미끈미끈한 게 영 안 열시다가 있죠? 그게 바로 용해성 섬유질입니다. 또 보리밥은 미끈미끈하고 현미밥은 뻣뻣합니다. 그리고 흰쌀밥은 아주 보드랍습니다. 그러면 그 보리의 미끈미끈한 게 뭔가? 그게 용해성 섬유질이에요. 그 다음에 오트밀을 쓰면은 다른 죽과 달리 조금 미끈미끈한 게 참 많아서 어떤 사람은 그 혀끝의 텍스처, 그 촉감이 싫어서 안 먹습니다. 바로 이것이 용해성 섬유질인데 이 용해성 섬유질이 당뇨 환자에게 제일 첫째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면 왜 좋은가?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면 저 오늘 아침에 무화과를 먹었거든요. 무화과를 자그마치 한 12개쯤 아침으로 먹었어요. 근데 저는 무화과는 단 과실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단 것을 참 처리 못하는 체질로서 만일 엄청 단 꿀물을 먹었다든가 바나나를 먹었으면 몇 시간, 한 4-5시간 후에는 꼭 저혈당증이 오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를 막으려면은 제가 오늘 무화과를 12개를 천천히 잘 씹어 먹고 마지막 먹었을 때는 너무 쓱하고 달더라고요. 덜 익은 거였지만 그럴 때에 제가 치아 씨앗이 있습니다. 치아라고 CHIA 요 씨앗, 치아 씨앗 생긴 거는 까뭇까뭇한 것도 있고 하얀 것도 있고 마치 우리의 들깨와 같습니다. 이것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주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4시간 이상 물에 담궈서 여기에 그 효소 저지물질, 씨앗이니까 효소 저지물질이 있겠죠? 그거를 중화시켜서 비활성화시키면 치아 씨앗에 있던 효소는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점액질이 나와서 끈끈하게 서로 엉켜 있는데 이것을 한 컵, 어제 밤에 담궈놨던 것을 잘 물을 섞어서 포크로 젖어서 보들보들하게 삼킬 수 있도록 해서 8온스쯤 되는 거를 살살 다 마셨습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몸에 달다고 느껴지는 느낌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이 단 거를 잡수시면 금방 흡수가 되면서 혈당이 높아지면 금방 췌장에 신호가 가서 인슐린이 막 분비가 됩니다. 이렇게 많은 당이 들어왔구나 하고 인슐린을 막 분비합니다. 왜? 혈당이 높으면 제일로 싫어하는 게 누구냐면
뇌는 혈당이 높아도 싫어하고 낮아도 샥을 받고 가장 적당한 양에 있어야지만 뇌가 기능을 잘하고 심장 근육도 그 다음에 간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면 섬유질이 당을 딱 붙들고 흡수를 안 시킵니다. 흡수를 허용 안 합니다. 그러면은 소장이, 왜 사람의 소장이 그렇게 긴 줄 아십니까? 소장을 천천히 섬유질과 손을 잡고 흡수를 못하고 쭉 여행하면서 조금씩 흡수를 해 가기 때문에 혈당이 정상치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많이 분비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을 아껴 쓰실 수 있고, 그 다음엔 또 뭡니까? 온몸이 스트레스를 안 받겠죠? 그 다음에 인슐린이 많으면, 혈액 가운데 인슐린이 많으면 여기에 따르는 합병증이 많이 따르는 것을 당뇨 전기에 말씀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저혈당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고, 당뇨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렸지만, 이러한 유익이, 요 한 가지를 보고 이 유익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둘째로 심장혈관 질환에 대단히 유익하고 예방 치료를 해준다. 당연하지요. 인슐린이 혈액 가운데 많으면은 그것 때문에 당뇨에 합병증이 따르고, 심지어는 당뇨라는 진단을 등에 받아 붙이지 않았어도 당뇨 전기에서도 또 저혈당 증후군에서도 당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칠락팔락 할 때에 이 인슐린이 혈액 가운데 높아지기 때문에 합병증이 이미 따라 붙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의 합병증은 눈에 오면 미리 안과에서 잘 치료를 하지 않으면 레이저로 그 꽈리같이 부풀어 오른 혈관을 찢어서 피가 나오지 않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아직도 당뇨의 합병증 때문에 장님이 되는 일이 미국에 대단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혈관에 경화증이 와가지고 뇌에는 중풍이 오죠. 중풍이 팔과 다리에 마비가 오는 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이렇게 아프고 기분이 안 좋아. 요거는 마이크로, 아주 조그만한, 정말 캣스캔이 아니라 팻스캔 같은 그런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하면은 보이는 그런 아주 적은 마이크로 CVA, 이런 것이 많이 하늘의 별처럼 산재해서 뇌에 생깁니다. 그리고 심장 마비, 혈관이 어디 막히는 거, 동맥경화증이죠. 이 동맥경화증을 예방해 주는 거예요. 왜? 인슐린이 높아지는 것을 예방하기 때문에. 보세요. 그러면 이 용해성 섬유질이 얼마나 좋은 일을 합니까? 저는 오늘 불용해성 섬유질이 대장에 얼마나 좋으며 그것이 어디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거는 좀 접어두고 정한 시간이기 때문에 주로 이 섬유질이 당의 신진대사와 당뇨의 합병증에 얼마나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가를 치료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용해성 섬유질이 어디에 있나 알고 싶으시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치아 씨앗에 있고, 그 다음에 플렉스 씨앗에도 있습니다. 치아 씨앗에 있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치아 씨앗에는 그거 이외에도 좋은 영양소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메가3도 있고 단백질도 있고 칼슘도 많이 있고요. 그건 여러분이 달리 아시기를 바라고, 오트밀이나 오트 100% 오트를 해서 와플을 만들어서 잡수신다든가, 그 다음에 피, 우리나라는 녹두죠. 예, 녹두는 고혈압에도 좋고 동맥경화증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심장에도 좋고 뇌에도 좋고, 나이가 잡수신 성인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에 대단히 좋은데, 그 까고 색을 들여서
시장에 나와 있는 그게 아니고요. 멍빈, 예, 통녹두. 그 다음에 피는 우리나라 말로는 새파랗고 동그란 콩 있죠.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콩 종류, 그 다음에 사과, 그 다음에 신과실, 그러니까 레몬, 라임, 오렌지, 자몽 뭐 이런데요. 그 다음에 당근, 보리, 그 다음에 실름이라는 주로 인도에서 많이 나는 섬유질이 대단히 많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거에 용해성 섬유질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우리의 몸에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일부러 시간상 용해되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은 제가 오늘 안 하기로 했습니다. 자, 미국에서요, 유명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섬유질을 50세 미만의 사람과 50세 지난 사람과 여자와 남자가 얼만큼이 미니멈 섬유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측정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참 할 일도 무척이나 없구나. 어떤 음식이 있는지 섬유질이 충분히 있는 천연 그대로의 음식을 잡수시고 가공이 됐거나 정제가 됐거나 섬유질을 뽑아버린 거를 안 잡수시면 되세요. 콩우유를 만드실 때요, 이 바이타 믹서 같은 거를 사용하셔서 아예 거기서 아주 곱게 콘체나 헝겊에 받쳐도 뭐 도무지 찌꺼기가 나올 수 없게끔 가셔서 껍질째 거기에 있는 그 섬유질, 콩에는, 메주콩에는 용해성 섬유질과 불용성 섬유질이 함께 있습니다. 그걸 함께 그대로 잡수시면 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깨소금도 좀 넣고, 예, 서로 잘 엉기고 아래움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캐슈나 아니면 잣 같은 거, 잣은 어린아이들이 안 좋아합니다. 예, 그런 것을 넣어서 암만 이렇게 컵에 담아놔도 우유가 아래오물이 지지 않게끔 그렇게 하면은 이 섬유질을 버리지 않았어도 그것이 섬유질이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럽게 잡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많은 섬유질을 그대로 옛날에 먹었습니다. 아니, 옛날이 아닙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습니다. 예. 보리는 통보리가 더 건강하고 파괴되지 않아서 영양소가 중성광물질, 비타민, 그 다음에 항산화제 할 것 없이 좋고요. 납작보리로 눌러놓은 거는 그 납작하게 눌렀을 때 파괴가 됐기 때문에 산소 공급이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 산화되죠. 그러니까 전곡이라는 것은 이 섬유질을 깎아버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섬유질을 깎으면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사다가 먹는 현미는요, 뉴크랍이라고 동그란 걸 딱 붙인 거를 사다가 이제 가을에 추석이 지나면 나옵니다. 그때 먹으면 참 밥이 맛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한 두세 달 지나면은 밥이 맛이 없어요. 현미밥은 현미밥인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일부돔이에요. 마켓에 나와 있는 현미는요. 그냥 허스크, 껍질만 벗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기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거기 있는 좋은 성분들이 산화하거든요. 자, 이러고 보면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말씀을 드려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끼니마다 섬유질이 충분한 음식을 잡수실 뿐만 아니라요, 아침에 과실을 잡수시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우리가요,
아침에 꼭 당분이 많은 식사를 하시면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제가 꼭 말씀을 오늘 꼭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꼭 말씀을 드려야 돼요. 생체 리듬에 의해서 제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매번 강의할 때마다 반복합니다. 생체 리듬에 의해서 낮 12시는 신진대사율이 가장 높습니다. 새벽 3시가 가장 낮습니다. 24시간 중에. 그러면 오전 중에 달다고 생각하는 음식, 전분이 많은 음식을 잡수시면, 그리고는 활동을 많이 하시면은 운동도 하시고 뭐 바쁘게, 네?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안 낀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이 활동을 많이 하셔야 당의 신진대사가 더 활발해지고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지 않습니다. 왜? 근육이 당을 팍팍 필요로 하고 써버리니까, 에너지를 빨리 방출해야 되니까 혈당이 쭉쭉 줄어드는데 인슐린이 뭐하러 그 비싸고 귀하신 몸이 혈중으로 나와야 합니까? 그러니까 인슐린이 덜 나오면 덜 나올수록 합병증이 더디 오는 거예요. 아마 이 당뇨 환자와 당뇨 전기와 저혈당 증후군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을 같이 묶은다면은 모든 인류의 75% 이상은 다 이 당의 신진대사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식사, 이러한 음식을 사다가 잡수시고서는 우리의 이 몸이 도저히 이런 문제 없이 40, 50, 60, 70, 80을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와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생활 습관만 바꾸면서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며, 언제 밥 먹고,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어디서나 무어나 닥치는 대로 먹으면 5년, 10년 후에 여러분이 그렇게 꼭 필요로 하는 건강이 거기에 있어주기를 바라시지만 여러분 생각에 거기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40 초반에 그 소중한 건강이 거기에 있어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30여 년을 이 생활 습관과 먹는 것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의 건강에 관계가 되는가를 정말 고시 공부하듯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이 아주 조금인 줄 압니다. 왜 내게 주어진 시간이 20한 몇 분밖에 아니니까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은요, 요 때에 내가 모든 것을 알고 내 생활도 좀 더 다듬어서 표준을 높여서 할 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전화가 오시는 분들에게 어떤 분은 이런 것이 필요하고 어떤 분은 불량성 섬유질이 필요해서 변비를 퇴치해야 되고 대장암을 예방해야 되고 설사를 예방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즉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저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공부를 해서 머리에 새롭게 입력을 해 넣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내가 이 시간에 바로 요 용해성, 당뇨와 관계되는 요것만을 말씀드릴 것을 머리에 다 추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시에 주무시고 6시에 일어나는 그 시간이 건강에 유익한 잠이시고요. 어떻게든지 그 시간에 숙면을 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음식이 다 섬유질이 풍부한 통곡식 전곡이죠. 절대로 정제하지 않은 것, 모든 곡식, 신선한 야채, 잘 익은 과실, 그리고 과실과 야채는 반드시 분리해 잡숴야 합니다. 인터넷에 많은 정보가 나와 있지만
이거를 마구 섞어서 하는데요. 이것을 섞어 먹으면 어디가 손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췌장에 문제가 갑니다. 췌장을 보호하시려면은 야채와 과일을 같은 끼니에 잡수지 말고 분리해서 아침에는 단 과실과 전곡을 뒷받침해서 잡수시고 두 번째 식사에는 야채를 위주로 하는 통곡식으로 만든 것을 겸해서 잡수시면 되십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은 주로 두 번째 식사에 하시는 것이 아침 식사에 하시는 것보다 훨등 좋으십니다. 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꼭 요긴하고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간식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예쁜 그림을 주면서 이것을 간식으로 하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뭐냐 하면은 베리 종류, 딸기 종류죠. 산딸기죠. 이거는 파이토 메디슨이라고 그래서 참 성인 질환에, 당뇨에 얼마나 좋은 성분이 있는지 알려진 것보다 아마 알려지지 않은 것이 더 많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간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식사와 식사 간격은 5-6시간의 간격을 두셔야 되는데 언제부터 언제를 5-6시간 간격을요? 먼저 식사가 끝나면서 다음 식사가 시작하는 시간이 5시간 내지 6시간의 간격을 두시고 그 사이는 언제나 물만 잡수셔야 됩니다. 주스도 안 되고 꿀물도 안 되고 당분이 있는 모든 것은 아니 되십니다. 당분이 없는 티나 물은 허용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하나밖에 없는 이 몸을 아주 소중하게 가꾸실 때에 여러분이 나이가 드셔도 물론 늙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늙음이 70마일, 80마일, 90마일로 달려들기는 안 하고 15마일, 20마일로 설설 기어오도록 하실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선택과 여러분의 절제생활과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반드시 수확을 100% 하실 수 있는 것은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 정말 저희가 좋은 식사 또 좋은 생활 습관을 하실 수 있도록 옳게 선택하라고 정말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선생님의 경험에 의해서 또 많은 공부에 의해서 해주신 말씀이라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용해성 섬유질, 그러니까 당을 조절하죠. 이 용해성 섬유질이 무엇이 있는지 쭉 너무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음식들 잊지 마시고 통곡 그대로 또 잘 익은 과실, 잘 익은 야채들, 이런 모든 음식을 통해서 많은 몸의 유익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다음 시간에는 혹시 불용해성 섬유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가요? 글쎄 그거는 아마 예. 다른 거 좀 더 그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예. 제가 아마 몇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불용성 섬유질에 대해서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예. 당뇨를 예방하는 데는 변비를 반드시 퇴치해야 됩니다. 변비가 예. 포러너 선구자입니다. 먼저 예. 옵니다. 예. 그리고는 변비가 있는 사람이 반드시 당뇨가 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많은 생활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